하게 되면 이제 이게 프론트에서 볼까요? 프론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CAD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CAD 파일을 불러오는 요령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CAD 파일을 불러오는데, 자 여기에서 단면 평면도를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일에 창호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비율이 안 맞는 10배 정도 되는 그 파일입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별 걱정할 건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도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CAD에서 CAD에서 이제 맥스로 불러올 때 임포트 시키고, 이번에 때는 익스포트 시키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그 선들이 있습니다. 이 창호 두께고, 또 이게 이제 창호 그 문의 두께인데, 이 창호를 만들 때 먼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스냅 걸어서, 스냅이 버텍스에 걸리도록 딱 스냅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건 다음에, 이게 이제 두께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께하고 폭을 보면 60cm, 60cm예요. 60cm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두께가 투치가 되는 거죠. 두께는 보통 4.5cm 정도 씁니다. 창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로프트를 시켜야 되는데, 로프트 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를 만듭시다. 렉탱글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두께가 이제 45고 옆으로 60인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디바이드를 줍니다. 디바이드 하나, 디바이드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이 3개가 생기죠.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폰으로 바꾼 다음에 조금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서 럭과 라이크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 골이 생깁니다. 골이 생기죠. 자, 이렇게 골이 생긴 걸로 이제 보였던 말도 하지만 골이 생긴 겁니다. 이쪽으로 한쪽을 약간 치워주도록 이렇게 골이 생기도록 해주고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로프트를 시킵니다. 로프트 여기서 보세요. 이제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자, 이것을 이제 이 쉐입을 불러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대원의 창문 모양이 됐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창문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폴리로 바꿔주고요. 폴리로 바꿔주고,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어둑어둑한 그런 게 보이죠? 이것은 이렇게 스킨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 시킨 다음에 이거를 1, 0 꺾어진 것은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치 준 데에서 조금 더 여기 곡선이 아치 어느 정도 된 정도만 하면 좋으니까 몇이 1 정도 한번 해볼까요? 1 정도. 그러면 자세히 보면 스무딩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는 그래도 원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꺾어진 모양이 될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탑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초 강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전면이고, 이게 이제 Y축, Y카노, 그래서 이제 Y축, X,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건 여기다가 나무 매핑을 해버리면, 이제 보세요. 이 나무 매핑을 하면,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나무 매핑 하다 갔다가 입히기만 하면, 선으로 가버렸네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자, 여기를, UVW맵 잡아주고, 좌표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핏 주고, 이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서 박스로 주겠습니다. 박스로 주고, 보면 이제 반드시 잡혔으니까, 제대로 된 이제 이 모양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 모양을 조금 변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살이 좀 길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걸 줬고, 또 각자가 제가 이렇게 범프 맵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벌써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골이 있는 이런 그림자 골이 보이죠? 이런 문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탑에서 보면, 지금 요거 이제 커져버렸는데, 이제 센터로 와서 이런 겁니다. 러프트에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않고 왔지만, 그래 봤자,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스냅을 걸어서, 갖다가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 자, 이렇게 잡고, 딱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갖다 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잡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하나의 문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만한 그 문틀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빠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문살이니까 이 문살 하나를 일일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가죠. 렉탱글을 먼저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일단 이제 버텍스 하나씩 다 박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모든 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박스로 처리해서, 박스가 아니라 렉탱글 사각형을 처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수정을 해보는데, 여기도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이렇게 박스를 렉탱글 로고. 자, 이번에는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이게 세모된 것을 일부러 급하니까 4개모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폴리 스플라인으로 만든 다음에 버텍스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 모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자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과정은 지나가야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서 버텍스 중에서 버텍스 하나를 삭제를 하면 이제 이렇게 꾸부져가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센터로 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렉탱글을 스플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버텍스 주고, 이거를 센터 준 다음에 하나만 가지고 당겨서 여기다 붙이면 금방 수정되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은 과정에서 이제 거의 이제 세모는 잡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네모가 아니라 아자 형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냥 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각이 꺾인 데까지 가줍니다. 이 두께가 도면에 보면은 1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두께가, 살 두께가 12mm라는 얘기죠. 여기가 1.2cm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 됩니다. 스플라인 선택을 해서 버텍스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12. 자, 딱 맞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또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먼저 사용했으니까, 스냅 풀고,
이거를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하이드 시키면 당연히 이런 모양만 나오죠. 자, 이것도 하이드 시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사각형이 이제 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까 지금 로프트 하다가 남은 선이었죠. 자, 이런 정도로 약간만 턱을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요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제 요것만 나타나게 합시다. 아이솔레이트 모드 빠져나와가지고, 자, 이제 어태치를 시키는데요. 어태치를 시키는데, 자, 이렇게 멀티 전체를 선택합니다. 올 선택하고 어태치를 시켰어요. 어태치 시킨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익스트루드를, 자, 를 시킵니다.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한 35mm 정도로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이거를 만일 이 라인이 없다면, 만일 이 라인이 없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라인을, 이걸 제가 삭제를 이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해보면, 익스트루드를 딱 시키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 살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굳이 뒤쪽에다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원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죠. 겹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겹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어느 거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기 전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스플라인으로 만들고요. 스플라인으로 만들고 무브툴 선택을 한 다음에 버텍스를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죠. 또 그렇게 된 데 없나요? 또 있네요. 문틀 만들 때도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버텍스 선택해서 Y축으로 12, 자, 이렇게 또 겹친 데 없나요? 아까 좀 겹친 데 없었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익스트루드 시키기 앞서서, 자, 멀티, 어태치 멀티,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어태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35mm, 아까 45mm 했으니까 10cm 1cm 남이고 35mm로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문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살이 좀 밝은 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UVW 맵을 줍시다. 너무 적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해보면, 보십시오. 나타나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이거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또 뭐 창호도 이런 창호도 있고 이런 창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나중에 응용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를 10%로 줄이겠습니다. 10%로 줄이겠는데 90도 섰죠. 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붙는 데가 지금 여기는 이 속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었죠. 근데 이거를 창호지 바르는 쪽 안쪽에다가 붙여야겠죠. 창호지 바르는 안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결국은 이렇게 이런 모양의 이제 문살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겹쳐 보이는 것이 지금 서로 면이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워버리든지 이거를 지워버리든지 자, 이렇게 해서 폴리로 바꾸고요. 이걸 지우든지 아니면 이걸 좀 약간만 더 키우는 방식이 사실은 그걸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틀을 이용해서 오히려 덮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세세한 비례인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살짝 나오면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스무징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어차피 문은 반듯한 것이지 곡선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풀고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면 반듯해 보이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굳이 밑에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스무딩 그룹을 풀어버리면, 이걸로 또 다시 풀어버리면 이렇게 깔끔한 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또 어태치를 시켜야겠죠. 어태치를 시키고, 자 이렇게 시킨 다음에 폴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폴리가 아니고 메쉬는 복사도 잘 되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프론트에서 문짝이 여기쯤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들어 올려 가지고 이제 창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창호지 렉탱글, 역시 렉탱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여기에서는 1 정도만 하겠습니다. 1mm. 근데 여기서는 1mm가 아니라 1cm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통과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됐죠. 이게 이제 이 반대쪽으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긴지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실제 이 창호지는 밖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다가 기준을 둘 거냐? 자 이게 이제 되게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게 이제 클리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해제하고요. 클리핑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자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붙었죠. 앞면이 밑에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창호를 만듭니다. 자 볼까요? 이제 창호 문짝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잘 안 맞았나 볼까요? 역시나 조금 들어간 것 같죠? 가쪽에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보일랑말랑 창호가 보일랑말랑 나중에 이제 반투명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창호를 이렇게 창호 색을 넣을 것이지만 어차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태치를 주겠습니다. 어태치를 주면 이렇게 창호라는 이름 명칭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 창호는 따로 이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매핑 소스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시프트 잡고 복사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 거냐? 6개 만들면, 자, 하나가 더 남죠? 이거 이제 8개 만들 때 쓰여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문이 한옥의 미를 이제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이 한옥의 미를 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로 가서 어디 위치 갈 것인가. 자, 이제 이런 문짝의 모양도 좋겠지만 집이 한 채인 경우에는 이런 문짝을 장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장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고 집 주인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집을 지어놓고 이제 그렇게 막 옛날에 목수들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돈 얼마짜리, 평당 얼마짜리 집이다 하면은 살아야 됐습니다. 그냥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주인이 결정을 하고 디자인까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입체적인 시대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짝을 여기에 이 틀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치수의 개념도 치수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줄이기가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창살을 움직여가면서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창살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걸 조정해서 복사를 해버리면 쫙 맞아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창은 또 쓰임새가 따로 있지만 이런 창은 또 이런 대로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자, 하나에도 올 해보고 다 했지만 다 이제 지워졌죠. 벌써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불밝기 창, 이런 거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지우고, 나중에 이제 하나 복사해서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에다도 또 창이 들어갑니다. 작은 창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라반자라고 해가지고 천장을 이 돌이 위치에서 하늘 막아줍니다. 그래서 천장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옥은 특히 대들보 이런 데서 이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막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좀 관리가 어려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데 매일 올라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자꾸 이렇게 뿌옇게 쌓입니다. 이런 것을 매일 청소해주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요되는 그런 고급 주택이죠. 한옥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